나이 50이 넘으면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아픈 몸 때문에 참 서러울 일도 많지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니까요. 뭘 해도 무기력하신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혈액순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주는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인데요. 이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60대가 되면 혈관이 절반가량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을 바꾸면 가능한데요. 오늘 영상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분, 폭식과 폭음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하세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드세요.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죠.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눌러주세요.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됩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해 주세요.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집니다. 또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셔주세요. 끓인 물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여기에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까지 해소됩니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입니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은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위장 같은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물을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ml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마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주세요.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되고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눈꺼풀의 붓기가 빠져 눈이 선명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눈과 눈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 중 최악이죠.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양손으로 눈을 감싸기만 하면 간단하게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주 해도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샤워할 때 샤워기로 눈 주위에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42도 정도의 약간 따끈한 물을 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주변에 5분에서 6분 동안 뿌려주면 샤워기의 수압이 더해져 눈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단, 눈이 다치지 않도록 샤워기의 수압을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고 반드시 눈을 감고 해주세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 것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어 좋습니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전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채소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요.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쿼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해 줍니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으면 좋습니다. 수욕,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단시간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냉증을 개선해주고 냉증에서 오는 관절통과 두통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때 아로마 향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는데요. 특히 불면증인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욕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곧바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것이 수욕과 족욕입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서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집니다.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담그는 것보다 심장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죠. 수욕과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양쪽에 준비해 놓고 교대로 담그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40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과 10도에서 15도의 찬물에 교대로 담그면 냉온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도 혈류에 좋은데요.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적정량을 지키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독이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하는데요.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입니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찬물도 안 되는데요.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급적 상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까지 잔뜩 넣은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이죠.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합니다. 여름철에도 상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목이 마를수록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독의 원인이 되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붓기의 원인이 되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지는데요. 식사 후에 걷게 되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이때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걷기로 에너지 대사를 높이면 혈류도 증가되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요.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것이죠.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죠. 행복한 기분을 햇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온종일 집 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죠.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주세요.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으며 정말 고생 중입니다. 나이 먹으니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병을 더 얻게 되었고요. 평생 같이 다녀야 하는 병인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책을 읽으며 어떻게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저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몸 잘 챙기시고 나이 들어 크게 아픈 곳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아픈 몸 때문에 참 서러울 일도 많지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나쁜 피 때문이니까요. 뭘 해도 무기력하신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 요통으로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혈액순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주는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인데요. 이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60대가 되면 혈관이 절반가량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을 바꾸면 가능한데요. 오늘 영상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분, 폭식과 폭음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하세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드세요.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죠.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눌러주세요.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됩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해 주세요.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집니다. 또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셔주세요. 끓인 물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여기에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까지 해소됩니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입니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은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위장 같은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물을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ml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마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주세요.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되고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눈꺼풀에 붓기가 빠져 눈이 선명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눈과 눈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 중 최악이죠.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양손으로 눈을 감싸기만 하면 간단하게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주 해도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샤워할 때 샤워기로 눈 주위에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42도 정도의 약간 따끈한 물을 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주변에 5분에서 6분 동안 뿌려주면 샤워기의 수압이 더해져 눈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단, 눈이 다치지 않도록 샤워기의 수압을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고 반드시 눈을 감고 해주세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 것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어 좋습니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전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채소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 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요.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쿼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해 줍니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으면 좋습니다. 수욕,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단시간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냉증을 개선해주고 냉증에서 오는 관절통과 두통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때 아로마 향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는데요. 특히 불면증인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욕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곧바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것이 수욕과 족욕입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서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집니다.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담그는 것보다 심장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죠. 수욕과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양쪽에 준비해 놓고 교대로 담그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40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과 10도에서 15도의 찬물에 교대로 담그면 냉온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도 혈류에 좋은데요.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수독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적정량을 지키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개선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독이란 물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하는데요.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입니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찬물도 안 되는데요.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급적 상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까지 잔뜩 넣은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이죠.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합니다. 여름철에도 상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목이 마를수록 조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독의 원인이 되므로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붓기의 원인이 되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지는데요. 식사 후에 걷게 되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이때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걷기로 에너지 대사를 높이면 혈류도 증가되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요.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것이죠.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죠. 행복한 기분을 햇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온종일 집 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죠.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주세요.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의 글은 책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으며 정말 고생 중입니다. 나이 먹으니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병을 더 얻게 되었고요. 평생 같이 다녀야 하는 병인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책을 읽으며 어떻게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저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몸 잘 챙기시고 나이 들어 크게 아픈 곳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